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민혜입니다. 금일은 안양시 재건축 아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정비사업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이 안양시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도 많이 있고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굉장히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어느 아파트 단지가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현대아파트가 안전진단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 안양시에는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양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쪽 쪽이 평촌 1기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정말 살기 좋고요. 그리고 교통편도 좋고, 자, 아이들 학군도 좋고, 이제 학원가가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시설 잘 갖춰져 있고요. 곳곳에 공원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자,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일단 신축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평촌 외곽 지역에 있는, 평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외곽 지역에 있는 그 구도심 쪽이라든가 호계동 일대 또는 이제 비산동, 관양동 일대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자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이 정말 많이 되는 지역이 안양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봤을 때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상품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신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 입지적 조건은 절대 따라올 수는 없지만 아파트라는 상품이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 그랬을 때 신축에 대한 갈증, 외곽에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그 아파트 또는 재개발 지역들이 신축 아파트가 되면서 일단은 가치, 상품적인 가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또는 투자자 또는 내부적인 실수요자들이 자, 외곽에 있는 이런 아파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또는 신축 아파트가 되어가는 이런 재건축 단지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계획안 이 안이 나오게 되면 일단 평촌 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이나 또 리모델링으로 이제 방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잡히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안양시에서는 동안구 평촌 1기 신도시 기반시설을 입지적 조건을 자 이길 만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자 외부에 나갔던 그 수요자들이 다시 장기적으로는 평촌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상황에 따라서 상승기도 있고 조정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고, 뭐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는데요. 그 시점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자 원하시는 곳에서 자 만족하시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자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안양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자 상품성, 그 다음에 입지적 조건을 자꾸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어디가 관심이 많은지 자 여러 군데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후 해당하는 아파트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빨간색 노선이 그 월곡판교선이에요. 경강선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월곡판교선인데, 자 만안구 쪽 벽산 아파트 쪽에 역사가 하나 생기고, 이 안양 종합운동장 아래쪽에 사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쭉 가게 되면 자 관심도가 높은 인덕원이에요. 인덕원 같은 경우에 지금 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월곡판교선이 들어가게 되고 동탄 인덕원선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향후 미래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자 각광받는 그 핫플레이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해당 지역에 그 월곡판교선이 지나가는 라인 쪽으로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왼쪽에 보시면 만안구 쪽에 진흥 아파트, 그리고 이제 비산동의 비룡 아파트, 그리고 이제 종합운동장 아래쪽에 있는 그 뉴타운 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안전진단을 통과한 현대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쪽은 관악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지역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재개발 구역 임곡 3지구예요. 3지구.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자 마포에 마레프가 있다면 평촌에는 평래프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평래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청약 경쟁률이 그렇게 높았던 지역은 아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분양가 왼쪽에 보는 그 분양가 나와 있죠. 25평이 약 5억 8천. 예, 그리고 이제 34평형이 7억 2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들 학군이라든가 뭐 지하철 노선이라든가 상권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조금 그 안양 시장,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수요 시장에서도 크게 각광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청약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곡지구하고 이 평촌 레미안 푸르지오가 일단 입지적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고분양가를 했다. 이게 이제 좀 인식이 좀 팽배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도는 청약 경쟁률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 입장에서는 일단 평촌 레미안이라든가 인곡지구가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낼 수 있었고요. 그 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지능아파트 이제 보실 텐데요. 지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안양시 평균적인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아파트 가격은 쭉 우상향했다고 보시면 돼요.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매물도 거의 없고요. 이제 매물은 9건 정도 현재 시점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세대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지금 현재 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고요. 그리고 총 2723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일반 분양 678세대가 공급이 될 텐데 그렇게 많은 그 단지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일반 분양이 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이런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청약이 진행이 될 테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성이 조금 없어서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 좀 다시 그 부동산 가격으로 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를 받기 위한 총회가 끝났고 이제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 아파트 일단 이쪽 지역 입지적 조건을 보시면 일단 1호선 안양역과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또 이제 그 월곡 판교선이 들어서게 되면 그 월곡 판교선 그 역까지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건너편에 재개발이 된 덕천마을이라고 있어요. 메가트리온 가격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입지적 조건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평촌과 비교했을 때는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는 상품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상품적 가치. 상품적 가치가 좀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보는데 향후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연히 지능 아파트보다는 조금 눌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능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뭔가 투자 수요라든가 실수요 목적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나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 수순으로는 그 수도권 일기 정비 계획안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그쪽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동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조금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향후 미래적 가치는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안양시에서 이 정도 지능 아파트 정도 자리면 굉장히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런 조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로서 일단 신축이면 무조건 잘 나갑니다. 현재는.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조건이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양시 자체로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반 분양을 노리시는 분 또는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조합원으로서 자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산동으로 넘어오면 미룡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이 평래프가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 단지도 우상향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그리고 매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4건 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조합 설립까지 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승률이 3년 동안 한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이상 갔어야 돼요. 근데 일단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이죠. 그 안양시 그 소유 토지가 있는데 일단 기부 채납된 토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가
이 아파트 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안양시 땅이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들을 매입하게 되면 당연히 조합원의 그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조합장 교체에 관한 부분, 자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흐지부지하고, 일단 인근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지역으로 좀 가셔서 문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단은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미륵 아파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옆쪽의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 비산동에 뉴타운 1차, 2차, 3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파트 단지도 우상향을 했고요. 예, 가격적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단연 만안구, 동안구 통틀어서요. 그 비산동 뉴타운 1차, 2차, 3차 아파트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관심이 제일 만약에 갖는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쪽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설립이 완료가 됐고 건축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 부분에 그 월곡 판교선 경강선이죠. 경강선이 들어가게 된다. 그랬을 때 아파트가 신축이 되고요. 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입지적 가치가 향상이 되고 주택의 가치,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도 괜찮고 투자 목적으로도 가장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가장 관심 많은 재건축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뒤쪽에 보시면은 그 비산초교 주변 주택 재개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도 아파트 단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3호 뉴타운 아파트 양쪽으로 호재가 있다. 그래서 이쪽 아파트들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 주택 매매가격, 그러니까 주택가격은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매매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려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도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손익분기점을 잘 따지셔서 자 매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 자산상 자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보시면 여기 이제 관양동 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74세대, 자 35년차 아파트고요. 자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였던 아파트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아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인덕원 과천의 호재에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면서 또 기대감에 가격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아파트 단지보다는 사업 속도가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가격 상승은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매입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단 이 아파트 단지가 추진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이렇게 찍었고요. 일단 현대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들을 키우고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향후의 먼 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부동산 상승기도 있고 하락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이밍을 잘 보신 다음에 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 아파트 단지의 향후에 미래적 가치를 본다 그러면 일단 주변에 기본적인 학군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만 신축이 된다 그러면 뒤쪽에 이제 자연적 환경 관악산도 있고 아파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지하철 노선도 지나가게 되고 또 인덕원의 호재, 과천의 호재, 자 직주 근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 평촌 신도시인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테크노밸리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제 그 직주 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신축만 된다 그러면 뭔가 가치는 분명히 있는 단지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넘어가게 되면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원 주변 쪽으로 그
그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쪽 해당 관악구 있죠? 바로 그 현대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관악구 주변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인덕원 주변으로는 그 청년 스마트타운 등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환승, 업무, 첨단산업, 주거 등이 이제 이쪽 지역에 이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관양구 주변으로는 그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등이 이쪽에 들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파트 단지까지 같이 묶이게 되고 이쪽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의 살기 좋은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건축이 이제 뭐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다 이런 것까지는 아시는데 일단 도시개발 사업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때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그린벨트 해제해가지고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요 현대아파트 가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양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 또는 재개발 사업 단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그 안양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는 사업장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맞아요. 왜? 그러한 지역들이 나중에 부동산 상승기 때 가격 상승률이 더 가파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양 곳곳에 보시면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이 잘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제가 동영상을 찍는 동안은 그 안양에 있는 재개발들 다 한 번씩은 살펴볼 거고요. 또 재건축 사업단지들도 금일 소개 못한 지역들도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안양시는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적인 시장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시장 잘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내가 물건을 갈아타는 거 이런 거를 잘해야 되는 지역이 안양시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제가 이 동영상 찍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계속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시간도 많이 딜레이가 됐고 조금 목도 아프고 그러네요. 그래서 좀 오늘 뭐 브리핑도 뭐 잘하는 브리핑은 아니지만 조금 제 만족감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양해들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